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오겠고 내일은 쌀쌀한 가을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대구 등 경북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1도, 경북은 13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구 11도 등 4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쌀쌀하겠고 내일 낮 기온도 대구 18도 등 15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에서 세계에너지협의회는 보고서와 발표를 통해 정부와 에너지 관련 지도자들이 에너지 3중고 간의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창출을 위해 정책 입안자와 업계, 소비자, 개발자 간의 보다 나은 협의와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시행 계획에는 국가와 세계적 차원의 합의를 위한 리더십 마련, 정책 입안자 간의 대화 개선, 금융업체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천에 항공전자 부품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항공전자산업의 아시아 중심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항공기업 보잉사가 투자하는 항공전자부품센터 벤노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9월 양해각서 체결 이후 1년 만입니다. 영천시 녹조원동 일대 14,000여 제곱미터에 최대 1억 달러가 투자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내년 10월 완공되면 대구 공군기지의 F-15K와 관련한 항공전자부품 시험 및 정비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2차나 3차로 해가지고 그 단계적으로 조기 경보기, 아파치 헬기나 타종, 기종, 그거를 늘려갈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태평양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벤노센터 바로 옆에는 사업비 370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인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오는 2016년 7월 마무리되면 항공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항공 관련 방산 기업체들이 지역에 많은 데다 기존의 전자기기 분야의 강점을 살린다면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파급 효과가 영천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확산되는 그런 새로운 첨단 산업 벨트 부품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항공전자산업 부품단지와 구미와 경산, 영천에 있는 항공전자벨트를 구축해 항공전자산업의 아시아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병석 국회 부의장은 외교부 국감에서 일본 외무성의 독도 관련 예산은 올해 8억 1천만 엔에서 내년도 10억 엔으로 증액됐지만 우리 외교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억 원으로 동결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 영토관리 대책반에서 추진 중인 11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492억 원으로 올해와 별 차이가 없고 독도 방파제와 입도 지원센터 건설 사업은 내년까지 3년째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의료 관광객은 15만 9천여 명이었지만 64%가 서울과 경기도에 머물렀고 대구는 7,100여 명이 찾는 데 그쳐서 부산에 이어 4위를 차지했고 의료 수입도 수도권은 2,300억 원이나 됐지만 대구는 67억 원에 그쳤습니다. 의료 관광객 증가율도 대구는 23%에 그쳐 서울, 경기, 인천, 대전보다 많이 낮아서 적극적인 의료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계시각장애인협의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한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시각장애인과 장애인단체장,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오늘 행사는 세상과 소통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의미를 담은 흰지팡이 전달식과 흰지팡이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시 체육회는 오늘 대구 최고에서 선수단과 가맹경기단체장,
체육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에서 열릴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대구 선수단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천에서 열릴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 대구는 46개 전 종목에 출전하는데 선수단 규모는 선수와 임원을 포함해서 1,400여 명입니다. 올해 무더위와 가뭄으로 자연산 송이 작황이 부진하면서 포항축협은 추석 이후 최근까지 1등급 갈비살과 등심 등 고급 구이용 쇠고기 판매량도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인 경북 동해안은 송이가 풍년을 이루면 함께 구워 먹는 쇠고기 소비도 급증하는데 올해는 송이가 귀해지면서 지역 축산업계도 쇠고기 판매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용조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잘못 거둔 지방세가 대구는 101억 원, 경북은 332억 원이나 됐습니다. 특히 경북은 잘못 거둔 지방세가 경기와 서울,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민주당 강기훈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 보유 인터넷 망 연결 컴퓨터로 불법 거래 사이트에 접속했다 차단된 건수가 올 들어 8월까지 말 420만 건으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음란 사이트에 접속했다 차단된 건수도 49만여 건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거래 사이트 접속이 16,000여 건, 음란 사이트 접속이 8만 6천여 건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사금융 채무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보증료나 수수료 명목으로 2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38살 손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책인 34살 조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대환대출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금융 채무자 45명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